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닥터 윤입니다. 미국의 한의원에 관하여 좀 알아보고 있는 시간인데,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한의원의 운영 시스템 중에서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 그 하드웨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단 한의원이라는 게 이제 물리적인 장소가 있어야지 되니까, 뭐 요즘에는 뭐 그 다른 비즈니스들은 뭐 재택근무 같은 거 이제 오프라인 이런 비즈니스가 많이 그 비중이 커졌지만 한의원은 뭐 온라인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이상 한의원은 그래도 피지컬 오피스가 필요한 비즈니스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상당히 올드 스타일을 많이 참고 우리한테 익숙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뭐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뭐 아마존, 쿠팡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알리바바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형태가 많이 변했지요. 그 소비 방식이. 그렇지만 이제 아직까지 에큐펑큐는 오피스에 사는 이런 물리적인 이 시스템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의원은 그런데요. 양방 중에서 일부분은 상당히 그 텔레서비스, 텔레메디컬 서비스로 이제 많이 전환된 분야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라고 해서 한의학이라고 해서 영원히 안전지대는 아니다. 이런 약간의 이제 경각심은 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하간에 아직까지는 현재로서는 전통적인 그 비즈니스 방식이 그대로 좀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갖다가 소개를 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한의원을 오픈한다 그러면 이 클리닉 또는 이제 미국에서는 클리닉이라는 말도 쓰는데 오피스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예, 오피스 그러니까 사무실이라는 뜻인데 클리닉, 오피스, 펌 뭐 이런 명칭들이 주로 이런 스몰 비즈니스, 프로페셔널 비즈니스의 이 하드웨어 공간을 갖다 의미할 때 종종 쓰입니다. 요런 이제 한의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첫째로 한의원의 형태 그런 입지에 관하여 제가 일단 안내를 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도 처음에 이제 한의원 오픈하려 그러면 입지 선정을 많이 찾아다니게 되죠. 어디에 하는 것이 좋을까? 거기서 이제 뭐 승부가 반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죠. 실력이 좋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런 거 입지를 무시하고 아무데나 덜컥 오픈하는 그런 한의사는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아무리 자신 있다 그래도 마켓에 던져놓으면 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좋은 입지 그리고 임대료가 좀 저렴한 곳, 뭐 풍수까지 좋으면 더 좋겠죠. 풍수상에 그런 것 좀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 뭐 비탈진 곳이면 좀 낮은 쪽에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좀 안전한 선택으로 은행이 들어있는 상권, 상가 건물, 뭐 그런 곳은 비교적 안전하다. 뭐 이런 그 속설들도 있습니다. 한의원이 따라가기 좋은, 벤치하기 좋은 로케이션, 입지 장소가 그런 곳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그 한국의 여러 가지 그런 한의원 입지에 대한 연구 노하우도 있을 거고 컨설턴트도 있고 이럴 건데 뭐 기본 대략적인 그런 원칙만 알고 너무 디테일한 거는 그게 너무 얽매이지 않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요. 일단 큰 차이점을 한국과 미국에서의 한의원 입지 장소의 큰 차이점을 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미국에서는 이제 입지가 거의 대부분 메트로폴리탄하고 서버브하고 갈립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도심권과 근교 도시로 거의 갈립니다. 이게 서울은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 그러면은 서울에 위성 도시가 있죠. 위성 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기는 합니다. 많기는 한데 어디까지나 서울은 서울 안에
메트로폴리탄 안에 모든 게 다 갖춰 있습니다. 이게 위성 도시에 산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서울에서 살고 싶어도 어떻게 보면 바깥으로 밀려난 것 같은 그런 현상일 수 있습니다. 서울 안에 사무, 유흥, 그러니까 놀이, 문화 공간이 다 있고 주거 공간까지 다 있습니다. 그 안에서 다 할 수 있는데 서울이 너무 포화되고 너무 집값이 비싸지니까 외곽으로 점점 위성 도시로 이제 인구를 분산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념이 좀 다릅니다. 위성 도시 이런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뉴욕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맨하탄 같은 경우는 큰 도심이 있는데요. 그 맨하탄 내에서 그 사는 그런 주택가들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 주변에 이제 위성 도시죠. 이제 근교에서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이게 주거 공간은 많이 분리되어 있는 편입니다. 주거 공간이 도심과는. 이쪽 이제 서북미 시애틀 지역도 그렇고요. 이 시애틀 다운타운 고시 안에 그 메트로폴리탄 안에 직접 사는 사람들은 그다지 없습니다. 거기에는 다 사무 보고 볼일 보고 놀고 문화를 즐기고 이제 잠자고 살고 이런 것은 the suburb area에서 그 근교 도시에서 다 출퇴근을 합니다. 대부분 그쪽으로. 그러니까 그 개념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대학병원이나 중형급 병원을 제외하고 로컬 한의원이라 그러면은 주로 그 동네 지역을 보고서 하게 되는 거죠. 그 동네 지역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 개념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그 동네에 사는 주민들이 메트로폴리탄 같은 경우에는 그 주민이 별로 없어요. 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에요. 근데 서버브로 나가면 그 주민인 거죠.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 도시와 위성도시, 메트로폴리탄과의 그 서버븐 에리어의 그런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요즘에는 서울에서도 이렇게 그런 공장 같은 것도 다 나가고 여러 가지 뭐 위해 시설, 혐오 시설 이런 것들도 많이 나가고 그렇지만 예전에는 안에 뭐 공단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었잖아요. 주거도 있고 모든 것이 그 안에 서울 안에 다 있는 편이었는데 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슨 계획도시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어도 대부분 기본적으로 주거 지역하고 상업 지역은 굉장히 많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공장 지역 이런 것도 대부분 많이 분리되어 있고요. 같이 이렇게 섞여서 있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분리되어져 있다. 그렇게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구역을 구분합니다. 이제 미국에서 한의원 입지 장소를 선택할 때 우리가 고려할 점은 이제 메트로폴리탄 이런 도심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근교 도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외부에서 바라볼 때 뉴욕, LA, 뭐 시애틀, 뭐, 음, 뭐 휴스턴, 뭐 이렇게 부르더라도 대부분 미국 사람들이 거기 산다 그러면은 그 안에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 그 근교 큰 에어리어, 휴스턴 큰 에어리어, LA 큰 에어리어, 뉴욕과 그 뉴욕 그 주변, 시애틀과 시애틀 그 주변 이런 큰 에어리어에 산다는 뜻이 딱 그 행정구역 그 안에 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그 한국에서는 뭐 분당이나 일산 살면은 뭐 나는 서울 출신이야 이렇게 잘 얘기하진 않잖아요. 근데 미국 같으면 당연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 뉴욕 주변에서 뭐 롱아일랜드에 산다 막 그래도 뉴욕 출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큰 그레이터 뉴욕인 거죠. 그레이터 LA, 그레이터 뉴욕, 그레이터 시애틀 인 셈입니다. 그렇게 이제 크게, 크게
바운더리를 넓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구역의 도시 이름하고 그 도시 재반 생활 영향권하고 의미를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씁니다. 그래서 메트로폴리탄 에리어의 그 입지가 대충 제가 이렇게 나누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에리어,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이런 메트로폴리탄 에리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버브 에리어가 있습니다. 그 주변 위성 도시들, 근교 도시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아니고는 이제 조금 루럴 에리어입니다. 약간 좀 한적한 곳, 중소도시 내지는 뭐 시골까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 차이가 있는데 뭐 이거는 단적으로 딱 말하면은 임대료 순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메트로폴리탄 당연히 임대료가 제일 비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버브 에리어일 거고 뭐 중소도시나 아니면 시골 쪽으로 가면 뭐 임대료가 가장 저렴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리스크는 그 역순이겠지요. 임대료가 높은 곳은 리스크가 또 크겠죠.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고 그만큼 짧은 기간에 이 자본 회수가 되어야지 될 거니까요. 캐시플로우가 생겨야 될 거니까. 그러니까 리스크의 역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성을 제가 대충 본다 그러면은 아마 대도시 메트로폴리탄권에 있다 그러면은 뉴욕, LA, 뭐 휴스턴, 뭐 시애틀 이런 대도시 메트로폴리탄 내에 있다 그러면은 아마도 직장인들이나 비지터, 또 어떤 면에서는 투리스트, 관광객들이나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오래 그 이동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것이고요. 그리고 비교적 이제 경제력이 소비력이 높은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대부분 고가 진료에 좀 더 적합할 것입니다. 아마. 그리고 리스크도 조금 높고 광고 같은데 좀 신경을 많이 써야지 될 거고 비교적 단골 유지가 그런 개념이 좀 적고 광고에 의해서 이게 굴러가고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고 좀 물량으로 좀 생산해내는 그런 한의원 운영 구조가 좀 적합할 것이라 보입니다. 메트로폴리탄 에리어에서.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서버브 에리어입니다. 요건 이제 중간쯤 되겠죠. 임대료도 중간쯤 될 것이고 근교 도시 이쪽에는 이제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단골이 많이 생길 것이고 점점 이제 뭐 요런 쪽에 그 한의원 입지로서는 여기가 가장 만만하고 인기가 많다고 보입니다. 근교 도시가 한국에서는 서울이 가장 인기가 있는 곳이겠죠. 여러 면에서 그 유명도도 높아지고 말하자면 고급 환자, 좀 이렇게 그 영향력이 있는 그런 고급 환자나 또는 소비력이 높은 그런 환자들도 많이 볼 수가 있고 매스컴에도 더 잘 노출이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본인의 뭐 생활 삶의 방향이나 질 같은 것들도 서울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요. 뭐 교육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서울을 많이 선호할 텐데 미국에서는 대략 보면은 메트로폴리탄이 좋기는 하지만은 선호도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서버븐 에리어가 가장 많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뉴욕도 뉴욕 주변에 그런 롱아일랜드나 아니면 뉴저지 쪽 이런 쪽에 많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A 쪽도 그 주변에 뭐 근교 도시, 오렌지 카운티, 뭐 어바인 이런 쪽 주변으로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휴스턴, 시애틀 이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버븐 에리어에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이게 그 주민들이 많으니까 한의원 입지로서는 참 좋고 만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마이너한 중소도시 잘 알려지지 않으니까
대도시 주변에 붙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똑같은 중소도시라도 대도시 근교에 있는 중소도시하고 미국 지도에 그냥 아무데나 한적히 떨어져 있는 중소도시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아무리 별로 잘 못 들어보던 도시라 그래도 대도시 근교에 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다 그 대도시 문화권에 있습니다. 뭐 조그마한 이름 없는 도시라 그럴지라도. 근데 그 영향권을 벗어난 곳에 있으면 그야말로 진짜 중소도시입니다. 시골이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아주 시골은 진짜로 사람 구경하기 어렵습니다. 뭐 차로 뭐 한참 달리면 집이 띄엄띄엄 한 채씩 나오고 그렇죠. 아주 시골은 가면 뭐 그런 곳은 당연히 한의원 기업 대상은 아니겠지만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시골 지역까지 포함해서 중소도시가 대도시 가까이 있지 않은 중소도시는 다 그 시골 지역으로 제가 일단 분류를 해봅니다. 근데 이게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큰 대도시가 아니더라도 뭐 한국으로 치면은 서울, 부산, 광주, 대구급은 아니더라도 조금 영향력이 있는 도시들, 수원이나 뭐 전주 뭐 이 정도 급 된다 그러면은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그 미국에 흩어져 있는 그런 그 작은 도시들, 중소도시들을 이제 시골 범주에 넣는다 그러면은 그쪽에 있는 이제 한의원들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물론 주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한의원에 대한 한방에 대한 인식만 좀 있으면은 거기가 가장 가성비는 좋다 볼 수 있습니다. 가성비. 투자 대비 수익률은 가장 높습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일단 뭐 임대료 같은 것도 저렴하고 컴피티션이 경쟁이 굉장히 덜 하고요. 그 반면에 알려지면서 이제 한방의학이 알려지면서 호의도는 더 높습니다. 이게 많이 나중에 알려지게 되면은 이 소비자들이 점점 까다로워집니다. 눈이 예리해져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설명만 좀 해주면은 좀 쉽게 따라오고 말도 잘 듣고 좀 수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마켓에 막 알려지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기존에 뿌려진 한방에 그런 점점 홍보되는 이런 널리 알려지는 이런 과정에서 가장 수혜를 보는 것이 아주 잘 한방이 많이 알려진 곳, 그리고 중간 알려진 곳보다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하는 곳이 가장 수혜를 많이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환자 경쟁은 적은데 한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잠재 인구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거든요. 다른 데는 그 늘어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이미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한방을 이용할 사람은 뭐 계속 이용하지만은 이미 알 만큼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과는 딱 이렇게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한국에 또 물론 한방에 대한 인식이 있죠. 시골에서 보는 이제 한의원의 인식하고 도시에서 보는 한의원의 인식, 뭐 한의원, 한의사의 그런 인식이나 스타일 뭐 이런 것도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시골에 가면 막 뭐 요즘은 많이는 없겠지만은 예전에는 시골에 가면 한약방과 한의원도 잘 구분 안 되는 동네가 참 많았습니다. 뭐 6년제 나와 봐야 그냥 옛날부터 올해부터 그냥 한약 배운 사람하고 큰 차이 안 나는 시골로 가면 그런 곳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도심에서는 그런 한약반들, 그 옛날 한약반들 보기가 어려우니까 한의사회 그런 그 인식 차이가 많이 생기게 되었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을 건데 인식이 많이 비슷해졌을 텐데요. 이제 미국에서는 그 분류가 이 카테고리가 한국하고는 조금 그런 관점은 다르지만 제가 분류한 바로는 요 세 가지 정도입니다. 메트로폴리탄 에리어, 그 다음에 서버브 에리어, 그 다음에 마이너 시티와 이런 루럴 에리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그러니까 중소도시, 뭐 아주 시골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런 중소도시 여기 서북미를 예로 든다면은 시애틀 말고 이렇게
그 워싱턴주 동부 쪽에 하면 스포케인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이제 그 주립 대학들도 있고요. 꽤나 큰 도시입니다. 근데 시애틀처럼 유명하지는 않죠. 유명하지는 않은데 스포케인이 그러니까 뭐 중형급 도시입니다. 중형급 도시인데 거기에서는 제가 뭐 들은 바로는 한 20년 전에 거기에 오픈한 한의사가 미국인 한의사인데요. 미국인 한의사인데 뭐 다른 데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졸업해서 미국 거기에서 이제 개업한 한의사인데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굉장히 그야말로 독점적인 지위를 누렸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엄청나게 많이 보고 경쟁자가 별로 없고 물론 한방을 갖다가 아는 인구도 많이 없습니다. 그런 데서는 대도심권에서 떨어진 미국 도시에서 한방이라는 걸 에큐펑처를 많이 아는 사람은 없지만은 그래도 일부는 알아가고 있는데 그 수요층, 그 일부가 알아간다 그래도 그 수요층은 무시 못할 만한 숫자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한의원은 턱없이 적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굉장히 환자 인구당, 그러니까 전체 인구가 아니고 그러니까 잠재 고객당 한의원 수가 굉장히 적었다는 얘기죠. 전체 인구가 아니라 한의원 잠재 고객당의 한의원 수가 굉장히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큰 부를 일구었다. 아마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예가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이제 이런 대도시 시애틀에서 좀 벗어나게 그 실버데일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아는 게 중국인 한의사가 있습니다. 이제 닥터 장이라 그러는데 그 닥터 장은 희한하게 중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했는데 뭐 우리 같으면은 당연히 시골을 잘 모르니까 어디에 가야 될지 잘 모르니까 당연히 시애틀이나 그 근교로 이렇게 생각할 텐데 희한하게 그 양반은 거기 실버데이라는 꽤나 떨어진 곳입니다. 거의 뭐 반도나 섬 쪽에 가까운 곳인데요. 시애틀에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 정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걸리는 곳인데 거기에서 정착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고 거기에서 해가지고 거꾸로 시애틀 쪽으로 분점을 브랜치를 넣었습니다. 그 양반은 중국인 한의사 닥터장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거꾸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생각하면 이제 보통 서울에서 성공하면 프랜차이즈 해가지고 지방으로 분점을 내고 이런 게 정석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반대로 한 양반을 갖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석적으로 도시에서 유명해져서 이제 지역으로 이렇게 수도권에서 메트로폴리탄에서 유명해져서 중소도시 지역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경우는 기존에 잘 알려진 오스독스 메디슨 뭐 이런 경우라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런처럼 한방처럼 올터너티브 메디슨의 경우에는 오히려 거꾸로 중소도시 시골권에서 성공해서 거꾸로 역으로 메트로폴리탄으로 공략해오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 자기가 이제 거기서 어떤 혜택을 그러니까 한방의 인식이 향상되고 있는 혜택을 가장 많이 보게 되잖아요. 한방에 대한 인식은 미국에서 해가 다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해가 다르게.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은 대도심에 포화된 지역이 아니라 그 인식이 좋아지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 새로운 지역들입니다. 그게 이제 중소도시, 시골 지역인 것이죠. 거기서 이제 제대로 정착을 해서 그 실력을 바탕으로 거기에서 쌓은 부와 명성을 바탕으로 거꾸로 역공약을 도심으로 이렇게 오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그 사례를 소개를 하여 드립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 자, 한의원 입지 장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건물의 입주 형태입니다. 입주 형태를 보면은, 한국에서 제가 한 30년 전쯤 되겠네요. 이렇게 한의원 입지 같은 거, 이런 거 보고 이러면은 주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대부분이 상가 건물 형태였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손쉽게 찾는다 그래도 물론 요즘은 이게 뭐
백화점 같은데 이런데 그런 건물에 입주하는 한의원들도 있을 겁니다. 아주 큰 빌딩에, 그 대형 빌딩에.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 당시로는 이제 조그마한 빌딩에 한 층이나 한 칸을 갖다가 이렇게 그 임대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 처음 개업을 한다 그러면은 개업 장소로서. 또 때로는 이제 뭐 좀 오래 자본 여유가 쌓인 사람들은 자기의 독립 그런 건물을 갖다가 한의원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난 문제고, 처음에 출발한다 그러면은 어떤 몰에 어떤 상가 건물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상가 건물에. 근데 미국도 그런 상가 건물들 형태가 가장 많습니다. 그걸 이제 커머셜 몰이라 그러는데, 이 몰은 이제 좀 큰 상가 건물들이 많이 모인 이런 형태도 있고, 좀 몇 동, 그러니까 몇 동이 안 되는 한두 동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근데 미국에서 커머셜 몰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좀 어지간히 규모가 있는 큰 건물들이 몇 동이 모인 형태이다. 그 몇 동에 여러 종류의 비즈니스들이 같이 모여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걸 이제 하나를 갖다가 본다 그러면 약간 리틀 코리아, 리틀 저팬, 리틀 이탈리아 그 안에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요거는 이제 한국에서의 그 상가 형태와 가장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가 요거는 이제 그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그 소개를 같이 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형태가 그리고 이제 오피스 빌딩에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한국에서 이제 많이 보긴 어려울 텐데요. 저는 한국에서 처음 본 게 80년대 후반에 거기 금호 김은경 선생님이 하시는 그 신농백초 한의원에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광화문에 있었는데 완전히 오피스 빌딩이었습니다. 거기에 그 아마 7층인가 뭐 거기 가니까 그 한 방에 한 오피스 룸에 이렇게 그 한의원이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 보면은 별로 뭐 이상한 건 아닌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드문 형태고 용감한 도전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큰 도심에 임대료 비싼 곳에 큰 빌딩에 사무 직원들 깨끗한 사무 직원들 바글바글 이렇게 왔다 갔다 분주하게 다니는 그런 곳에 뭐 어떻게 보면은 어, 오래된 이렇게 아주 옛날 냄새 나는 그런 비즈니스 거기에 떡하니 약초들 갖다 놓고 이렇게 비즈니스를 한다, 침을 놓는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질적인 문화였습니다. 사실은. 그런 큰 빌딩에는 보통 뭐 사무실, 무역회사, 뭐 법률 사무소, 뭐 번역, 공증원,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생각했지. 거기서 뭐 한약을 판다는 표현을 해가지고 죄송한데 딴 사람들은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는 사람 많습니다. 이렇게 뭐 한약을 판다든지 안에서 뭐 한약을 다리고 그런 큰 사무 빌딩 안에서 이런 걸 잘 상상하기가 좀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에는 의외로 그런 그 오피스 빌딩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오피스 빌딩 형태는 뭐가 큰 차이가 나냐 그러면은 이렇게 외부에서 드러나지를 않아요. 상가몰은 안에 여러 비즈니스가 있어도 자기 각기 비즈니스가 다 튀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 아이덴티티가. 그 상가몰에는 뭐가 있습니까? 식당, 당구장, 뭐 한의원, 뭐 식료품점, 커피 가게, 뭐 쭉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몰에 보면은 그 하나하나가 다 구분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바깥에서 그냥 봐도. 근데 이 오피스 빌딩은 안에 들어가서 조그마한 뭐 안내 디렉토리 이런 거 보기 전에는 바깥에서 봐서는 저게 뭐가 들어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큰 빌딩만 있죠. 그냥 큰 빌딩만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비즈니스들이 들어있는지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페셔널 컴플렉스라고 적었는데 요거는 뭐냐 그러면은 상가몰하고 생긴 꼴은 비슷합니다. 상가몰하고 생긴 꼴은 비슷한데 이제 상가몰은 그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밥도 먹고 노래방도 가고 뭐 병원도 있고 뭐 책방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프로페셔널 컴플렉스는 그냥 비슷한 동종 업종끼리만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의료기관들이 뭐 쫙 모여 있다든지 뭐 법률사무소가 꽉 모여 있다든지 이렇게 이제 프로페셔널 컴플렉스는 다이버시티가 그러니까 여러 아주 이질적인 이런 그 비즈니스들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동종의 비즈니스들이 꽉 모여 있는 이런 그 컴플렉스 형태입니다. 프로페셔널 컴플렉스. 여기는 이제 가면은 뭐 메디컬 컴플렉스라 그러면은 뭐 내과, 외과, 정형외과, 이미지 센터 뭐 여러 종류 이런 그런 종류들이 비즈니스 많겠죠. 한의원, 마사지, 뭐 카이로프랙틱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뭐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 교환이나 라이에이종 그러니까 환자가 서로 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고받는 도움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커머셜 몰에서는 물론 식당 온 사람이 식당에서 넘어졌다 그러면 그 옆에 한의원을 갈 수는 있죠. 근데 식당에서 직접적으로 뭐 주인이 저기 좋다고 가라고 하기 전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프로페셔널 컴플렉스에서는 그런 직접적인 도움이 서로 간에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활발하게. 이게 어디에 주로 많냐 그러면은 종합병원 옆에 종종 있습니다. 종합병원 옆에. 미국에는 이제 종합병원에 있으면은 큰 종합병원이 있으면은 한국에서는 제가 종합병원 의사가 다시 또 로컬에 개업하고 이런 경우를 제가 거의 본 적은 없는데요. 미국에서는 종합병원에 의사가 근무하면 거기 3일 근무하고 3일은 자기가 나와서 근무하는 로컬에 오픈해 있는 그런 의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은 봉직이고 반은 개업의고 뭐 이런 셈이죠. 근데 그렇게 될 때는 이제 자기가 나온 곳이 보통 이런 프로페셔널 컴플렉스 내지는 뭐 오피스 빌딩이라도 그런 닥터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오피스 빌딩에서 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런 닥터들끼리 또 룸쉐어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요. 그런 형태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스탠드 얼론 형태입니다. 스탠드 얼론은 독립 건물인데 한국의 독립 건물이라 그러면은 독립 건물이라 그래도 거의 상가 형태죠. 상가몰이죠. 근데 가정집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지금은 옛날에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가정집에서 진료하는 사람은 지금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특히 유럽 쪽에 가보면은 가정집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이게 무슨 형태냐 그러면은 미국은 유럽만큼 많지는 않은데 유럽에 가보면은 이렇게 주택들이 땅이 적기 때문에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근데 아파트는 아니지만 집들 자체가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타운하우스처럼 딱딱딱딱딱 붙어 있는데 그 한 칸 한 칸이 집인데 가다가 번지수가 이렇게 있죠. 근데 하나에는 보면 무슨 누구 로 오피스라든지 또 그 하나에는 그 집인데 그 칸에 무슨 닥터, 내과, 의사 오피스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써놓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택가에 거의 섞여 있어가지고 거의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거의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이제 미국을 예로 들면은 미국이 이제 유러피언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유럽보다는 땅이 커가지고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은 옛날 드라마 보시면은 뭐 월튼네 가족이었나요? 초원의 집, 하우스 온 더 프레이리였나요? 그런 옛날 드라마 미국의 전원일기 같은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제 뭐 가정집 같은 데서 음, 가게도 그로서리도 식료품 가게도 가정집 같은 데서 사고 의사도 자기 집에서 환자 오면 진료 보고 뭐 그런 그 풍경이 보입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 약국도 한국에 가정집에서 하는 약국도 있었습니다.
이제 뭐 돈을 나중에 많이 벌게 되면 이제 상가 건물을 또 차리고 뭐 그렇게 하게 되겠지만은 어쨌든 요거는 이제 옛날 스타일로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각각의 이제 차이점은 이제 커머셜 빌딩은 한국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간판이 일단 잘 보이고 와크인도 있고요. 뭐 지나가다가 오고 묻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뭐 시끌벅적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피스 빌딩은 한국에 제가 그 신농백초 한의원을 제가 예로 들었는데 미국 같으면은 큰 오피스에 한 수십 개의 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룸을 가지고 있는 형태에서 자기 광고 바깥에 독립적인 간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오는 그 예약제로 보는 아주 사무적인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좀 마던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마던 그러니까 현대적인 스타일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메트로폴리탄으로 갈수록 이런 경향이 더 많습니다. 이제 서버브 에어리어를 가면은 커머셜 몰 이런 데 입주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 도심 안으로 들어가면은 큰 빌딩에 그냥 방 한두 개를 자기 한의원으로 차리는 이런 형태가 더 많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알고서 오는 사람들이죠. 뭐 지나가다가 간판 보고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페셔널 컴플렉스. 요거는 제가 이제 커머셜 몰의 약간 변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변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탠드얼론 형태. 단독 건물인데 거의 가정집처럼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외부로 막 그렇게 쉽게 많이 광고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에 주민들을 상대로 또는 요즘은 이제 온라인 시대니까 매체를 보고서 이렇게 지도 보고서 찾아올 수 있게끔 이렇게 돼서 아마 미래에는 이런 형태도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이제 조금 아주 대도심이 아니라면 외교나 이렇게 그 외곽으로 나갈수록 뭐 시골로 갈수록 따로 이 구태여 건물을 장만해서 하지 않더라도 조금 여유로운 집을 갖다가 구입한다면 그 중에 일부를 진료 공간으로 이렇게 바꾸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여기 스탠드 언론이라고 쓴 것은 주거 공간과 이제 살림집과 한의원을 뭐 공용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외곽으로 나가면 아마 그런 것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그 잠재력을 더 갖춘 것은 어떤 포텐셜이 있냐 그러면은 미국은 땅이 넓잖아요. 땅이 넓으니까 좋은 곳에서는 이제 그 농장 지역처럼 만들어서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약초를 한다든지 한약을 제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외곽 지역에서 해볼 만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국에서 제가 어떤 옛날에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인데 산에 들어가서 뭐 지리산인지 산에 들어가서 한의원하고 한의원은 뭐 거의 힘들게 한의원 손님은 고객은 환자는 아주 힘들게 찾아오죠. 뭐 찾아오거나 말거나 이제 본인이 열심히 거기서 어, 도 닦고 말이 도죠. 그 뭐야 우엉청심원 공진단 이런 거 정성껏 만들고 경옥고 이런 거 정성껏 만들고 열심히 그러니까 나름으로 참 그 전통적인 방법으로 멋있게 공부하면서 진료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교통수단도 좋고 요즘은 이제 인터넷 시도고 그렇기 때문에 막 굳이 임대료 비싼 뭐 대도시에 다 밀집해서 이렇게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 스탠드얼론 형태를 또는 집이나 농장에 한의원을 시설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한의원 입주 형태 그 다음으로 이제 한의원 익스티리어 외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의원 외양에 대해서요. 외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다 그럴 때는 한의원 익스티리어는 그게
자기 건물에 아니면은 뭐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없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대부분 건물주가 뭐 한국인인 경우도 있고 미국인인 경우도 있는데, 미국인도 이제 그 내막을 잘 보면 유대인인 경우 많습니다. 중국인이나 유대인, 뭐 일본인 이런 경우들 참 많은데요. 미국인 물론 이제 그 백인 미국인인 건물들고 어딘가는 뭐 세를 들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랜로드 집주인의 이 성향에 따라서 건물 관리는 조금씩 다르게 될 겁니다. 조금씩 다르게 될 텐데, 뭐 재미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은, 한국인이 랜로드인 경우에는 사실은 그 건물 관리가 미국인만큼 이렇게 많이 철저하지는 못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인들은 오너들이 매니지먼트 회사를 많이 쓰기 때문에 건물 관리 같은 것은 좀 더 철저한 편이고요. 이제 한국인, 중국인 이런 사람들은 전문 회사를 잘 쓰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본인이 뭐 스스로 하거나 필요할 때 이렇게 그 수리를 하고 이런 편이어가지고 관리 면에서는 약간 좀 소홀할 수도 있다. 뭐 이런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욕에 가면 이제 여기도 그렇지만 유대인이 소유한 건물이 참 많습니다. 근데 유대인이 소유한 건물에 뉴욕에는 보면은 건물 입구에 그 재미난 거 이렇게 붙여놓은 거 있습니다. 이렇게 부적 같은 거를 문 입구에 이렇게 건물 큰 입구에 이렇게 붙여놓은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참 독특하죠. 그런 것들도 있고, 인도인은 자기네 비즈니스나 집에 뭐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그런 꽃 장식 같은 거 그런 거를 잘 합니다. 이렇게 화려한 장식 같은 거 그런 거를 잘 하고요. 어쨌든 그 건물이 이 랜로드에 따라서 이제 관리 정도는 좀 다를 수 있고 외양도 조금 다를 수 있다. 뭐 나름으로의 뭐 특색을 좀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거는 다 랜로드 따라서 지역 따라서 뭐 다 차이가 있고, 또 동부 따라 서부 따라 이런 것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 동부 쪽에는 그 석조 건물들이 많고요. 석조 건물들이 많고 대리석 건물 이런 것들이 참 많고, 이게 서부나 이 서부 이쪽으로 보면 목조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조 건물이 아주 고층 빌딩 아니고서는 어지간한 뭐 그 3, 4층 되는 것들도 목조 건물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겉으로 보면 굉장히 목조 건물이 이렇게 리조트나 뭐 휴양 시설이 아니고 거의 사무 공간이 그렇게 있으면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제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올라가 가지고 벽이 나무로 된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 보면은 조금 어색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다 빌딩이라 그러면 전부 다 석조 건물이니까요. 시멘트 건물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꼭 그렇지 않다. 그런 데서도 좀 유스되면 좀 익숙해지면 나름으로 좀 다른 분위기에서 일하는 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석조 건물 나름대로의 그런 건물 분위기가 있고, 목조 건물 나름대로의 그런 건물 분위기가 있습니다. 목조 건물이 이게 겉에서 보기에는 약간 좀 허접하고 조금 취입하게 보이는 면이 있죠. 석조 건물은 좀 웅장하고 좀 고급스럽게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실제로 안에서 또 근무를 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비즈니스를 해보면 목조 건물은 상당히 좀 이제 편안한 느낌이 좀 듭니다. 엄숙하고 무거운 이런 것보다는 좀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어디에 꼭 비즈니스 상담을 가거나 이렇게 해봐도 변호사 사무실이 이렇게 석조 건물에 들어있는 변호사 사무실하고 목조 건물에 들어있는 변호사 사무실이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서 이게 상담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또 분위기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참고고요. 이제 한의원 이게 외양에서 이렇게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이런 관리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외양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은 아마 이제 간판 문제일 텐데, 간판은 이제 한국에서 예전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규제가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옛날에는 이제 한국의 서울 거리 이런 게 간판으로 도배가 돼가지고 너무 보기 싫다 막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근데 또 집주인과 이렇게 도시 행정가가 보는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는 사람하고
세입자는 어떻게든지 이 건물을 빌렸으니까 장사를 잘해서 빨리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어떻게든 건물은 조금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오피스는 임대 공간은 조금만 하더라도 광고판은 최대한 크게 만들려고 했어요. 맥시멈으로. 근데 행정가들은 그걸 막 규제하려고 애를 많이 했죠. 너무 이게 어지럽고 지저분하다 그래가지고.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경향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간판이 그렇게 어지럽게 많이 막 붙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처럼 막 경쟁적으로 뭐 간판을 크게 막 갖다 붙이는 그런 풍조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랜로드도 어느 정도 이제 프로토콜을 줍니다. 이렇게 계약서에서 이러한 광고판을 세울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전체 큰 건물의 외관을 갖다가 해치지 않도록 시티 코드도 물론 있겠죠. 시티에서의 그런 코드도 있을 텐데 건물주가 스스로 계약서에 자기 건물을 이제 그 예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으로 이러한 간판을 허용한다는 이런 그 조항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피스 빌딩에는 그런 필요조차 없습니다. 안에 디렉토리는 그 리스트입니다. 비즈니스 목록이죠. 그 안내판요. 안내판. 그거 하나밖에 거의 자기 이름 실리는 곳이 거의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판 문제. 자, 외관은 간판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고요. 외관 말고 이제 인테리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한의원 인테리어로 넘어가면은 한의원 인테리어는 뭐 다양합니다. 제가 이제 또 사진으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한국보다 굉장히 검소합니다. 사무실 공간은 굉장히 검소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처럼 이렇게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같은 거 많이 없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실내에 있으면요 외벽에 쓰던 그런 벽돌들이 그냥 보이는 그런 실내도 종종 있습니다. 사무 공간에. 호텔 같은데, 리조트 같은데 가도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이 이런 도심의 그런 빌딩 말고 큰 빌딩 말고 이렇게 그 시골 지역으로 하면은 리조트에 있는 그런 호텔들은 보면 이게 로그, 그러니까 통나무 집도 있고 통나무 말고 벽돌 집이어도 통나무도 안에서 이제 통나무가 그대로 보이게끔 느껴지게끔 만든다. 그 자연의 머티리얼 질감이요. 그 다음에 벽돌도 그대로 듭니다. 외부에서 보는 그 벽돌들이 안에 따로 마감을 해놓은 게 아니라 빨간 벽돌이 그냥 안에 그대로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치장을 별로 따로 안 해요. 특히나 천정을 보면 큰 차이가 납니다. 한국에는 이게 대부분 천정을 하면 천정을 막고 이렇게 마감을 하고 이렇게 파가지고 전등을 심고 뭐 이렇게 뭐 샹들리에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거의 많은 경우에 천정들이 가장 심플하게 사무실 천정 이게 그 보드판 있죠. 그거 네모난 네모꼴로 된 것들을 올리게끔 되어 있는 거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기에서는 관리 문제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해버리면 어떻게 이렇게 액세스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는 미국 사람들은 이제 천장에다 각종 설비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뭐 냉난방 HVAC 시스템이라든지 막 각종 전기 장비 같은 것들이 이제 천장에 많으니까 늘상 이걸 뜯고 올라가야 될 일이 많습니다. 천장을. 뭐 그런 이유기도 하고 자체가 이제 검소하기도 내부 치장에 별로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 경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이 천정을 보면 거의 사무실 천정 이 네모난 스퀘어 프레임에 그냥 그대로 얹혀져 있는 그런 형태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의원 인테리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의원 내부 세팅입니다. 한의원 내부 세팅 그러니까 일단 한의원 익스티리어와 인테리어, 그러니까 외양과 그 다음에 인테리어가 대충 그렇다고 보면은 인테리어 안에 이제 세팅을 이제 방칸을 만들고 안에 어떤 진료 공간, 치료 공간 이런 걸 만들잖아요. 만들 때
한국에서는 이제 지금은 이제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겠죠. 뭐 큰 병원에는 다 이게 더 분화가 많이 되어 있을 거고요. 뭐 물리치료실, 예진실, 뭐 원장실, 제1내과실, 제2내과실, 뭐, 뭐 스태프룸, 그 다음에 탕전실,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간호사룸, 뭐 이제 또 입원실이 있는데 입원실 여러 가지 섹션이 다 있을 겁니다. 일단 여기서는 입원실이 있는 그런 그 한방병원은 제가 본 기억은 아직 잘 없는 것 같고요. 일반 로컬에서는 뭐 작거나 크거나 간에 거의 구조가 뭐 큰 차이가 나는 게 형태가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국하고 다른 점은 한국은 아직도 이제 원장실 다음에 치료실이 이 큰 룸에 그냥 원장실은 작은 룸이고 치료실은 큰 룸에 침대를 많이 둔 경우가 많죠. 거기에 이제 커튼을 한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어, 여기서는 그런 형태가 치과병원에 쓰입니다. 치과병원에서는 커튼은 아니고 칸막이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오픈 진료실에. 근데 한의원은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한의원은 오히려 독립적인 그 진료실이 있습니다. 독립적인. 그러니까 룸마다 각각의 베드가 하나 내지 두 개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하나씩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공간 활용 면에서는 한국보다는 조금 불리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환자 보는 데도 효율성도 좀 떨어지겠죠. 다른 방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대신에 이제 프라이버시 같은 것은 더 많이 보호가 될 터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지금도 많이 바뀌었겠지만 미국에서는 거의 다 침대에다가 그 페이퍼롤을 씁니다. 일회용 한 번씩 환자가 눕고 버리고 이런 이제 페이퍼롤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뭐 가운 같은 것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린넨 가운, 그 천으로 만든 가운은 아니면 일회용 페이퍼 가운 뭐 그런 걸 써야 될 때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세팅이 그 이외에 룸 세팅은 이렇고 그 이외에 쓰는 기구들 이런 것들은 이제 원작 스타일마다 다 나름대로입니다. 나름대로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설명해야 될 것이 이제 약제실, 탕전실 부분인데 약제실은 그 미국에서는 디스펜서리라고 부릅니다. 디스펜서리는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어브를 갖추던 그 그레뉴얼이나 어브 같은 게 있는 경우인데 그 그레뉴얼을 갖다가 뭐 약포제 담아서 주거나 어부를 싸서 첩약으로 준다 뭐 이러면은 큰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걸 탕약으로 만들어 준다 그러면은 원내 탕전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은 한국에서도 제가 1990년대에 90년대 90년대 아마 후반에 그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런 그 원외 탕전에 관한 그런 그 안을 갖다가 여러 한의사들을 상대로 이게 제가 안을 갖다가 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이제 많이 현실화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비용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스탠다이제이션 측면에서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제가 의견을 개진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많이 상용화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원외 탕전이 그 당시에는 이제 90년대 후반에는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다 이제 자기가 탕약을 하고 환자들이 그걸 굉장히 많이 선호했습니다. 저기 한의원은 내가 먹을 한약을 직접 만들어 준다는 데 대한 굉장히 강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저기는 다르다는 거죠. 차별성을 주장하려는 거죠. 차별성을. 근데 이제 그게 좀 고민거리입니다. 한의업계로서는. 차별성에 역점을 둬야 되느냐 아니면은 규격성, 공통성이죠. 공통분 이제 공약성이죠. 이렇게. 공통성에 더 주안점을 줘야 될 것이냐. 그게 참 딜레마입니다. 그 산업의 긴 안목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탕전 자체가 그렇게 흔하지 않고, 놀랍게도 중국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도 탕전실은 거의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미국에 온 한의사의 그 많은 숫자가
중국인 한의사, 한국인 한의사, 뭐 대만인 한의사, 또 때로는 뭐 일본인 한의사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인 이외에 이분 심지어 중국인이 건너와서 이렇게 하는 한의원에도 탕진 시설은 별로 없어요. 놀랍게도. 우리만 주구장창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룸 세팅에서 한 가지 별도로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별도로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은 한약 또는 엑기스 여기에 관한 부분은 아마 앞으로의 장래, 그 다음에 현재 시스템 여기에 관한 부분은 제가 뭐 다른 시간에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한번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른 방식으로 좀 실험적인 그런 시도도 미국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국에 있을 때부터 그 생각해 왔던 바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발전 방향이 뭐 시대적인 상황하고 맞아야 되고 그만큼 이제 기술도 뒷받침되어 줘야 되고 마켓의 상황도 모르게 되니까 어떤 기술이 언제 제대로 이제 정착이 될지는 뭐 미지수입니다. 이제 그거에 관한 부분은 다른 시간에 한번 토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시간에는 미국이 한의원 운영 중에서 하드웨어적인 부분, 그러니까 한의원의 입지 장소, 그 다음에 한의원의 입주 형태, 건물의 입지 형태, 그 다음에 한의원의 익스티리어, 인테리어, 그 다음에 내부 세팅, 내부 셋업에 관하여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아주 러프하게 설명드린 것이고 더 상세한 거는 이 각 주별로 지역별로 문화도 있을 거고 그 레귤레이션이 있습니다. 뭐 코드가 있기 때문에 또 그거는 디테일한 부분은 각자가 생각하는 지역에 그쪽에 또 더 리서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미국의 한의원 시스템, 한의원 운영,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대한 소개를 하여 드렸습니다. 예,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